살기 위한 당신을 위해, 건강한 삶을 꿈꾸는 당신을 위해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본격 메디컬 방송 메디컬 다이어리. 네, 안녕하세요. 원유진입니다. 네,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무조건 스키니한 몸매보다는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몸매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 위해서는 이 가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메디컬 다이어리에서는 가슴 성형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1회에서는 가슴 성형의 트렌드,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같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원장님 없었으면 저 좀 서운할 뻔했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든든한 기운을 얻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슴 성형을 하는 이유 각각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원장님을 찾아온 환자들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나요? 우선 가슴 성형은 몸에 감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신감 회복이라는 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컴플렉스, 작은 가슴으로 컴플렉스를 안고 계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모유 수유나 출산 후에 몸매가 망가져서 그 떨어진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게 최근에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일단 가슴 성형하면은 젊은 분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자신감도 찾고 또 모유 수유로 작아진 가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연령대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가슴 성형의 궁극적인 이유, 바로 예쁜 가슴을 갖기 위해서인데요. 예쁜 가슴의 조건이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가슴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되는데요. 우선은 가슴에는 볼륨이 적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볼륨, 관건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예쁜 가슴이라도 볼륨이 없으면은 맞습니다. 보기가 좀 그렇겠죠. 네, 다들 볼륨을 갈망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볼륨이 적당히 있으면서 이렇게 젖꼭지를 기준으로 윗선은 약간 직선 또는 오목한 모양, 아래선은 약간 볼록한 모양을 가지는 게 가장 예쁜 가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착착 이해가 됩니다. 역시 그림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전에 가슴 성형하면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슴 성형하는 게 부끄러워서 집에서 딸기 우유를 마시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체조를 하는 등 혼자서 극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가슴 성형하는 분들 많죠? 네네. 요즘에는 이 노출이 트렌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슴이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슴 성형 젊은 분들 특히 이 가슴선 속옷 라인이 보이는 그런 가슴선 그런 걸 위해서 많이들 가슴 성형을 하시죠. 맞습니다. 네네. 또 요새 또 옷 맵시 때문에 가슴 성형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몸에 딱 붙는 옷 같은 경우에는 가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슴 수술하면은 이 편견과 오해들이 다분한데요. 첫 번째 편견. 가슴 성형을 하면 유방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틀린 얘기입니다. 가슴 보형물 초기에는 가슴 보형물의 재료로 쓰이는 실리콘이 인체 내로 흡수가 되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요즘에 생산되는 보형물은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에 보형물 뒤에 숨어있는 유방암의 초기 병변을 옛날에 조악한 장비로 찾아낼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최근에 영상 장비들은 엄청나게 발달이 많이 돼서 보형물 뒤에 숨어있는 초기 병변도 충분히 잘 찾아낼 수 있으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해로 판명 났습니다. 요즘 UHD 시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환자들이 선호하는 수술법, 디자인, 보형물의 종류 각각 다를 텐데 트렌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요즘에 트렌드라면 우선 그 HD 내시경 장비를 이용한 가슴 성형 이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최신식인가 봐요. 네네, 그렇죠. HD, 약간 UHD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섬세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접근법을 이용해서 보형물을 대흉근 근육 밑에다 넣는 방법이 최근에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형물은 아무래도 뭐 많이 들어들 보셨겠지만 물방울 보형물. 물방울이 여기서 나오네요. 저 한 가지 아는 단어 나와서. 그래서 물방울을 이용한 HD 내시경 겨드랑이 접근법 수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트렌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최신 수술 저희 미우제에서 열심히 하고 또 있으니까 제공하시니까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형 말고 좀 성형을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슴 지방 이식이나 필러 만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가슴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 자기 조직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아주 적고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양도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네. 보형물 특유의 어떤 촉감이 떨어진다든가 보형물이 비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좋긴 한데요. 물론 가슴에 볼륨이 적은 분들이 대부분 보면 네. 다른 몸에도 그쵸. 네, 이제 볼륨이 한 없어요. 군데가 좀 스키니하면 전체적으로 스키니한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가슴만 적고 다른 데는 지방이 많은 분들이 잘 없어서 그쵸. 아무래도 지방 양이 부족해서 저 지방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보형물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그런 없네.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 1, 2년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요. 네. 아직까지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 것 좀 같습니다. 추이를 살펴봐야 그렇죠. 되겠군요. 무겁지 않을까요? 뭐 이물감 이런 건 없을까요? 뭐 이물감은 느껴질 네.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게도 뭐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편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슴 수술을 하면 10년 후에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좀 정확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정확히 요즘에는 뭐 10년 후에 다시 한다는 얘기 쑥 들어갔죠. 뭐 옛날 얘기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고리꽃정 얘기. 네, 과거에 식염수 보형물을 이용할 때는 이 식염수를 싸고 있는 캡슐 피막이 굉장히 얇아서 네. 터지거나 새는 경우가 많아서요.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수술 방법 자체가 최근에는 이 구형 구축이 덜 생기는 수술 방법을 쓰기 때문에 10년 후에 재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슴 수술 후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좀 밝혀주세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유 수유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본인의 신체에 맞지 않은 보형물을 사용하면 보형물 앞에 있는 유선 조직을 심하게 압박을 하게 돼서 모유 수유를 할 만한 적당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유 수유에 필요한 그 조직들을 좀 상하게 하는군요. 그렇죠. 눌러서 모유 수유에 필요한 유선 조직을 눌러서 약하게 하기 때문에 네. 적당한 보형물만 사용하시면 모유 수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정말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네, 가슴 성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다음 회에서는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곧 봐요.